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오늘 알아볼 산업은 엔터 산업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지난번에 뵀을 때는 좀 많이 바쁘셨어요. 네. SM 경우권 분쟁 때문에 매일 뉴스 소화하시느라 너무 바쁘셨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또 프리뷰, 리뷰가 이제 나오는 시즌이라서 네.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쪽이어서 네, 그런 게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외국인 수급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글로벌 시장 기대감 폭증, K-팝 역대급 호황. K-팝 역대급 호황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말 동의합니다. 네. 네. 정말 이제는 웬만하면 빌보드 차트 1위는 뉴스거리가 크게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얘기가 됐고요. 여기에 또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까지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입니다. K-팝의 이 호황이 과연 또 올해 어떤 결과물로 내줄 수 있을지 그 예상되는 결과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엔터주 내에서 주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이유 알아볼까요? 우선 메인 아티스트의 이제 활동 시기에 따라서도 좀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분기부터 이제 4월부터 보통 대부분 기획사에서 메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4월에 이제 이번 주였죠. 월요일에 이제 세븐틴 앨범이 나왔는데 선주문이 460만 장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큰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탄력받아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엔터사별로 이제 개별 이벤트 유무의 차이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위버스라고 하든지 혹은 방탄소년단이 연간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실적에 기여를 한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주가가 많이 방향성이 다른 종목 대비 좀 올랐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 4사 모두 다 이제 주가의 흐름은 참 좋은데 그 안에서는 좀 개별마다 이벤트 플레이들이 조금 있어서 방향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에서 개별 아티스트들의 어떤 데뷔 일정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셨는데요. 선주문 그거 좀 얘기해보면 요즘은 예상 밖의 엄청난 선주문들이 그 컴백 앨범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주문 내용 안에서 특히 뭐 글로벌 팬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 좀 많이 팬덤이 커지면서 그 선주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중국이 이제 한알령 이후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뭔가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의 이제 알게 모르게 앨범 공구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세븐틴 같은 경우도 물론 글로벌리 파워가 강력해진 건 맞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크게 좀 반응이 오면서 물량이 확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범 자체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진출했었던 일본, 아시아 이쪽을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가면서 동시에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대량 구매를 하기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앨범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올해 아티스트들의 데뷔와 컴백 일정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형사들 구분해서 분석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하이브가 가장 좀 활동이 빠릅니다. 2분기에 이미 세븐틴이 월요일에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5월에 르세라핌이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7월에는 뉴진스가 컴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개별로 연간에 걸쳐서 계속 개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새롭게 데뷔하는 아티스트들을 좀 본다면 올해 2분기 이제 5월이겠죠. KOG 엔터, 지코가 메인 프로듀서로 있는 그 KOG 엔터에서 이제 보이그룹이 새로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플레디스, 세븐틴이 포함된 레이블인데요. 이곳에서 보이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고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에 걸쳐서 미국 현지화 걸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JYP를 말씀을 드리면 JYP는 이제 2분기 6월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합니다. 트와이스님이 컴백을 했고 네. 이제 4월부터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대규모 월드 투어를 좀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한국, 중국 보이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4분기 미국 현지화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가 계속 투어를 돌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걸쳐서 트레저가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베이비몬스터 기대가 많으신 그 신인 걸그룹도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5월에 에스파가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NCT 드림, 엑소가 컴백을 할 예정이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NCT 127, NCT 완전체 2023이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신인 걸그룹, 신인 보이그룹, 그리고 NCT의 일본 유닛인 NCT 도쿄 이렇게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뷔 컴백 일정만 봐도 호황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서 혹시 제일 기대하시는 아이돌 있으시다면 누굴까요? 이제 데뷔 컴백하는 아티스트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세븐틴을 많이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는 아니죠. 너무 팬덤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네. 과연 얼마나 더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좀 컴백을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에스파의 활동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하는 아티스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베이비몬스터를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YG에 있는 그 신인 걸그룹도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데뷔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그 5월에 데뷔하는 방금 말씀드린 지코 프로듀서 있는 KOG 엔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이그룹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그 하이브 이유가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코라는 분이 이미 틱톡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아시잖아요. 정말 잘 알아요. 아무 노래. 네, 그냥 다 모든 세계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한 번씩 맞아요, 쳐봤다는 맞아요. 아무 노래. 아무 노래도 있고 이제 뭐 최근에 세핑 챌린지에서 옛날 노래인데 맞아요. 다 초등학생들이 챌린지를 좋아해요. 네, 그 신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틱톡발 한국 그 케이팝이 계속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틱톡의 활용성을 아는 분이 만든 보이그룹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트와이스 지금 글로벌 팬덤 올라오고 있는데 또 세계 투어를 한다고 하니까 주목이 되는 게 앞서서 저는 블랙핑크를 좋아하거든요. 네. 블랙핑크가 2달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면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네. 투어 수익으로 세계 1위를 찍었더라고요. 2달 동안 1,000억 원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 투어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틱톡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숏폼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틱톡을 잘 활용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겨나면서 비주류의 아티스트들도 빌보드 차트 메인에 진입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BTS나 제2의 하이브가 비주류 엔터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네, 좀 더 이제 생각을 확장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중소형 기획사들이 국내 시장이 좀 메인이었어요. 아무래도 해외까지 진출할 만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인맥, 기획력 이런 것들이 대형사 대비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이 좀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애초에 이제 K-팝이란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K를 붙였지만 사실 그 핵심 시장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 세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2의 BTS가 정말 뭐 중소형 그 외의 기획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K-팝이라는 그 산업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지표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비주류 아티스트나 또 중소형 엔터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이걸 연구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 K-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IPO 모멘텀으로 그럼 중소형 엔터사들이 앞으로 또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마마무 엔터사도 상장한다고 했다가 아직은 안 하고 있죠. 했습니다. 잠시만요. 뭐죠? RBW라는 회사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챙겼어야 됐네요. 네. 피프티 엔터사도 저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어트랙트 주식회사입니다. 네. 네, 어트랙트 주식회사라는 이 엔터사 피프티가 빌보드 핫 100에서 50위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메이저로 향하는 대형 엔터사들 그 행보가 더욱더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팝의 다음 스텝이 북미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자체가요, 이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1위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놓고 보면 절반이 미국에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아시아에서만 머무를 순 없으니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북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어떤 뭔가 투어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단가 자체가 조금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본다면 없었던 게 붙는다. 새로운 지역 확장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계속 기대할 만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를 다 점령을 했고 이제 조금 더 서구권으로 한 발짝 나가는 그 시기가 하나씩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이 성과가 결국에는 또 엔터사들의 밸류에이션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대해 볼 만할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핑크만 하더라도 이미 월드 투어에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기존의 핫백 차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 그룹들이야 잘하는 걸 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만 스테디움급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뭐 2만 명, 3만 명 하는 그런 스테디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탄소년단이 공연했었던 5만 명, 6만 명 실모객 수가 그러니까 공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7만 명, 8만 명까지 되는 그 스테디움을 매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는 의외로 돈을 잘 버는 가수들이 많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를 완전히 겨냥해서 그러니까 K-팝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미국인들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남아나 동양권은 우리가 많이 멤버들로 활용을 했었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다든지 해서 활용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오디션으로 뽑아서 멤버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인들 멤버로 구성해서 오디션을 열고 그걸 가지고 미국 쪽에 진출하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올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가 A2K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미 진출을 오디션 컨텐츠를 통해서 데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은 언제 본격화되는 건가요? 우선은 데뷔는 사실 올해 연말이라서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A2K 자체가 이제 아메리카 투 코리아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 A2K 프로젝트를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선발 과정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송출되는 시기는 올해 5월로 보고 있고요. 네. 파트 1, 2로 나눠서 방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방영을 하게 되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굴이라도 미리 익히다 보니 계속 데뷔하기 전부터 친밀감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데뷔 전에 팬덤이 쌓일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유는 뭐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먼저 송출을 한 후에 실 데뷔는 연말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데뷔하는 아이돌이 진짜 흥행을 해줘야 K-팝이 한 단계 더 성숙했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잘 될 돼야 되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근데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우선 저는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트와이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피프티 사실 이런 음악 장르가 미국에서 먹힐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의외로 좀 먹히는 장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미국에서 우리가 사실 앨범을 많이 판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음악 시장의 10%가 음반이고 거의 90%가 스트리밍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가 진출하는 거의 최종 목적은 결국 여기서 투어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버냐, 인지도를 얼마나 쌓아서 핫백 차트에 들어가냐, 이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국내 가수들이, 케이팝 가수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아무렇지 않게 다 매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트와이스만 그렇지만 이제 곧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하면 당연히 스테디움급의 큰 규모로 공연장을 잡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케이팝이 미국 시장에서 꽤 주류 장르로 먹히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미국인들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거부감이 덜할 테니 저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로만 확인해도 생각보다 좀 기대감을 크게 가져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유튜브 역할도 컸던 것 같고요. 이런 SNS를 통해서 정말 케이팝을 즐기는 전 세계 다양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진짜 케이팝이 전 세계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네.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기대를 한번 좀 살짝 높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A2K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또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여타 엔터사들보다는 또 마진이 눈에 띄고 있는 기업인데 고점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돌파했고요. 실적 전망 체크하면서 하반기 모멘텀 알아볼까요? 우선 1분기 실적은 그냥 우리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1분기에 특별한 비용이 크게 나올 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컨센서스 부합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부터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4월부터 이제 트와이스가 한국에서 투어를 시작하면서 월드 투어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하면서 또 월드 투어가 이어질 거고, 있지 엠믹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좀 올해 연간으로 좀 견조한 실적을 낼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JYP에서 빠질 수 없는 모멘텀이 바로 미국 A2K 프로젝트인데요. 5월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A2K 프로젝트가 나올 예정이고, 결국은 이 A2K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JYP 주가가 단기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한다면 연말까지는 이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때 저희 저녁 방송에서 엔터 얘기했을 때 제가 미국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한 알렉사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네. 알렉사가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꿈꾼다고 해서 막 나왔던 소녀였는데 미국의 MBC 아메리칸송 테스트에서 우승을 했고요. 최근의 소식 보니까 현지 레이블과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대단하죠. 네. 네, 이렇게 K-팝이 점점 더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의 모멘텀으로 A2K 프로젝트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주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투자 전략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브는 계속해서 BTS 의존도가 좀 군입대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하이브는 이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과연 방탄이 없어도 주가가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우선 1분기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좀 잘 나올 것 같고, 연간으로도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2,400억 원 정도였었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방탄소년단의 이제 개인 활동이 더해진 영향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소속 아티스트,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세븐틴, 뭐 르세라핌, 뉴진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투바투 뭐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펀드 자체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좀 실적 기대감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이브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위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이 시작이 됩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4월 25일을 시작으로 어제겠죠. 어제부터 이제 위버스의 위버스 DM이라 그래서 채팅 서비스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채팅 서비스가 들어오고 이제 올해 3분기쯤 들어서는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도 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위버스가 조금 더 수익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기대 모멘텀이 좀 더 풍부한 상황입니다. 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속 가수의 공백기가 길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블랙핑크 콘서트 수익이 또 올해 엄청나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엔터넷 소속 가수들의 이슈들 속에서 이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는 뭐 30배, 50배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YG가 나머지 이제 3사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가 활동이 좀 뜸하다. 신인 데뷔도 좀 별로 없는 것 같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먼저 기대할 만한 부분은 그 베이비몬스터. 네. 이 신인 걸그룹이 데뷔하는 그 모멘텀을 계속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가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앵콜 공연을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방탄소년단이 공연했던 그 스테디움급으로 공연 일정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기간 이후에 공연을 한다는 거에서 우선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우선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트레저 그 밑에 있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제 트레저도 아시아 투어를 계속 돌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신보를 내면서 좀 더 한국에서의 활동도 많이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YG는 나머지 엔터 3사 대비해서 뭔가 활동이 조금 뜸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연중으로 블랙핑크를 필두로 많은 아티스트가 이제 풀가동하면서 조금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질 걸로 봅니다. SM은 경영권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관점입니다. 다시 펀더멘털을 볼 수 있을지 에스파의 컴백도 기대해 주셨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SM도 이제 1분기는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요. 에스파를 시작으로 2분기부터 좀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뭐 에스파만 말씀드렸지만 NCT 드림, 엑소의 신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이어가면서 뭐 NCT 127, 뭐 NCT 완전체, 그리고 샤이니, 뭐 백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꼭 한 면씩은 다 돌아가면서 풀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활동이 많다는 이유는 다시 생각해보면 실적 기여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2분기만 하더라도 SM의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3, 4분기가 된다고 해서 이 실적이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활발하게 신보, 투어 활동이 이어지게 되면서 좀 더 한층 높아진 눈높이의 익체력을 전망합니다. 네, 중국발 영향력도 짚어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한중 외교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엔터사의 어떤 기대 요인을 낮춰야 되는 요소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되게 조금 예민한 소재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한알령 이후부터 중국에서 엔터사들이 그렇게 뭔가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중이 뭐 5%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중 관계가 조금 갈등이 깊어졌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뭔가 더 악화된다, 여기서 더 악화된다 이런 거는 딱히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좀 많이 가졌었던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 때는 또 중국에서 실제로 국내 가수들이 투어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은 조금 지금은 아쉬운 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대감이 유효하긴 하나 이거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하반기로 시선을 길게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대형사들 살펴봤고요. 중소형사들 가운데 큐브 엔터가 올해 들어서
또 높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올해 연중에 7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45% 상승한 수준으로 최근에는 약간 조정이 있기도 했는데요. 큐브엔터의 아이들의 글로벌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화장품 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큐브엔터 전략 세워볼까요? 큐브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2분기 아이들이 컴백을 하면서 이제 올해 또 대규모의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아마도 아이들이 올해 연말쯤에는 또 한 번 정도 컴백을 하면서 또 신보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사실 아이들만 놓고 보더라도 본업의 성장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외에도 올해 3분기랑 내년 1분기쯤에는 각각 신인 보이그룹과 걸그룹 또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신인이 데뷔한다. 사실 신인이 큐브는 거의 펜타곤 이후로 보이그룹은 처음이고 이제 걸그룹은 라이썸이라는 걸그룹이 있긴 하지만 또 2년 만에 또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채로운 모멘텀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엔터사 2분기 실적 조정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상향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엔터사들이요, 2분기가 다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그만큼 인당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이 더 높아졌다. 그 매출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적 자체는 높아지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신인 대비도 많아지고 투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원가 자체가 작년 대비 조금 높아진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률이 하회라는 모습이지만 규모 자체는 그 배로 크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엔터사들이 그리고 2분기 포함해서요, 더 성장하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실적에서의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이현지 연구원과 엔터산업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